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윤입니다. 최근에 국산차 관련해서 저희가 희승기나 관련된 콘텐츠, 특히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국산 전기차의 품질이 빠르게 좋아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5, EV6, 그리고 또 지금 타고 있는 GV70 일렉트리파이드, 이런 차들이 상당히 완성도가 뛰어나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품질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을 견인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의 완성도를 보여준다는 점이 참 괄목할 만하다. 앞으로 차세대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 시장에서 국내 산업의 발전, 그리고 또 국내 브랜드의 포지션, 밸류 많이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대체로 우리가 인간관계 또 사회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이 더 조직에 기여하거나 아니면은 다수를 생각하거나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고요. 뭔가 나보다 힘센 대상, 나보다 더 큰 조직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수인인가? 아니면 이권이 있는가? 이런 오해를, 불편한 시각을 받기도 합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자동차가 전기전자로 전환이 되면서 예전의 기계장치와는 전혀 다른 이동수단의 새로운 형태로 바뀌고 있어요. 이제는 전기전자 제어 없는 자동차는 전기차, 내연차 모두 생각할 수 없는 단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사람이 하는 것보다 이 전자장치나 기계장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오토메이티드 되는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수동이라는 개념의 운전이 아닌 반자동 개념의 운전이 도입이 되고, 이래서 전기전자 제어에 탁월한 조율 능력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자동차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각되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전기전자의 강국입니다. 전자제품을 정말 잘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완성도도 잘하지만 사용자 편의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제품을 만들어야 소비자들이 이 제품은 정말 나에게 편리함을 주고 내가 이 제품을 통해서 많은 가치를 얻는구나 하는 그 핵심을 잘 꿰뚫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고 국산차가 그런 부분에서 뛰어난 완성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에도 신차들이 다 해외 시장에서 또 니로를 비롯해서 호평을 받고 있고요. 코나도 아마 2세대 모델 머지않아 또 상 탔다, 선정됐다, 이런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누차 말씀드리듯이 벤치마킹 기법을 통해서 총점을 내보면 현재 국산 신차, 2020년 이후에 나온 국산 신차, 제가 보기에는 투싼 스포티지 신모델에서부터 내연차를 정말 몰라보게 완성도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 아이오닉 5가 출시돼서 EGMP가 폭넓게 그 기반 기술이 적용되면서부터 완성도가 정말 몰라볼 정도로 좋아졌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고급차들도 이제 3세대 제네시스가 나오면서부터 이 제네시스에 대한 위상 거의 다 2020년 이후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현대 기아 외에는 믿을 만한 완성차 업체가 없죠. 쌍용이 지금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쌍용 자동차를 글로벌 제조사의 어떤 경쟁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완성차 업체로 아직은 보기가 좀 어렵고요. 삼성 자동차는 르노에 넘어간 지 오래돼서 이름만 국산차 레벨을 달고 있고, 라벨을. 그 다음에 GM도 마찬가지죠. 이건 글로벌 해외 수입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국내 생산돼서 국내에서 유통되는, 말하자면 로컬 수입 브랜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전기차만 68개 브랜드고요. 그 자동차 브랜드까지 다 합치면 100개가 넘습니다. 이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10%만 살아남는다고 해도 10개의 자동차 회사들이 자리를 잡아서 앞으로 자동차를 쏟아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딱 10%만 잡아도. 우리가 독일 미래 전기차 전망이 어둡다고 하는데 사실 독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독일은 벤츠, BMW, 아우디를 비롯해서 폭스바겐 그룹의 아우디가 포함되긴 합니다만 아주 기본적으로 대중 브랜드서부터 초고가 브랜드까지 아주 많습니다. 뭐 벤츠가 설사 망한다고 해도 BMW가 있고요. BMW가 망한다고 해도 폭스바겐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 GM, 포드, 크라이슬러는 지금 피아트 그룹 쪽으로 넘어가 있긴 합니다만 그 외에도 미국의 자동차 관련된 산업 또 부품, 벤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본은 또 말할 것도 없죠. 토요타, 혼다, 그리고 닛산, 그 다음에 마스다, 미쓰비시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현대 기아가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경쟁에서 뒤처지잖아요? 없습니다. 사실 그동안 현대 기아가 미쓰비시, 마스다 이런 일본 기업의 기술을 배우면서 자동차를 제대로 만들어 본 지가 사실은 얼마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전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요. 또 독일에서는 아우디에서는 1980년대부터 사용했던 아연 강판을 적용한 지도 이제 불과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2008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엔진 만든 지도 이제 30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차를 만든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국산차 경험을 10년 전까지 하셨던 분들은 믿을 수 있는 브랜드라고 보기 어려웠죠. 그리고 그냥 뭐 국내에서 이용하기 좋으니까 또 부품값 저렴하고 어디서나 손보기가 좋으니까 뭐 이런 개념으로 국산차를 타왔었습니다. 돈만 있다면 당연히 내가 수입차로 가지. 그러니까 최근에 국산차가 빠르게 발전을 하고 상품성을 높였다 한들 불과 한 10년까지만이 아니라 7, 8년 전, 5, 6년 전에 국산차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에이,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나온 경쟁력 있는 신차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비교해 보세요. 저희가 추천드리는 건 투싼 하이브리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그리고 새로 나온 쿠나, 또 그랜저 이번에 젠7 그랜저, 그리고 제네시스 전 라이너. 특히 제네시스 가운데 제가 지금 타고 있는 GV70, 또 GV70 일렉트리파이드, RE5, EV6 이런 차들을요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비교해 보세요. 과거와는 완벽하게 달라졌고 예전에 내가 생각하는 국산차가 아니다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자동차 산업이 전체 국가 경제에 미치는 관련 유사 산업까지 다 포함하면 대략 13%에서 15%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독일처럼 자동차 산업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20%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오면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자율주행 시장까지 열립니다. 그러면 콘텐츠 관련해서 이제 자동차가 새로운 거주 공간이 되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비즈니스가 자동차를 허브로 해서 발전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관련 유사 산업의 비중은 20% 이상, 25% 혹은 30%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뭐 가장 보수적으로 20%까지라고 봐도 현대 기아차가 헛발질을 해서 만약에 국내 국산차의 경쟁력이 약화돼서 도태가 돼버리면 국가 경제의 5분의 1을 담당하는 기관 산업이 흔들리는 게 돼버립니다. 살얼음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입니다. 이거 하나만 믿고 있어요. 현대 기아 하나의 자동차 미래 모빌리티를 명운을 걸고 있는 겁니다.
대안이 없어요. 미우나 고우나 이 현대기아가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이제 자동차를 수입해서 타야 됩니다. 일본 자동차, 미국 자동차, 독일 자동차. 네. 가끔 여러분들이 독일 특정한 모델, 또 미국 특수한 모델, 타오라든지 또 시에라 이런 모델들이 현지보다 저렴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현지는 더 비싸요. 근데 미국보다도 더 저렴합니다. 미국보다 저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냐면요. 막강한 로컬 브랜드로서의 현대기아 눈치를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 시장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그 대한민국 안에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만큼 강력한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저 시장에 진출하려면 출혈 경쟁해야 된다. 가격 잘못 넣었다가는 판매는커녕 망신만 나간다. 대표적으로 코롤라 보셨잖아요. 코롤라가 누적 판매 대수가 4천만 대가 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차예요. 코롤라 하면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라틴 아메리카, 예, 뭐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글로벌 베스트셀러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차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비틀보다 더 코롤라의 위상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코롤라가 가격을 고급화 전략으로 국내 출시를 했어요.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쳐다도 안 봅니다. 개망신을 당했죠. 대만에 아마 여러분들 그 자동차 제조하는 제조사 완성차 업체가 있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전기차를 기반으로 해서 폭스콘과 함께 새로운 법인도 설립하고 또 대만산 전기차로 새롭게 경쟁을 하겠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 뭐 현대기아 같은 경쟁력 있는 대만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완성차 업체를 키우는데 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만은 전기전자 관련해서, 뭐 PC 관련해서 중소기업 단위로 기간 산업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구성하고 성장시켜 왔지만 자동차 산업에서는 일본에 온전히 의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코롤라, 캠리 이런 차들을 굉장히 비싸게 사서 타야 됩니다. 그리고 현지의 조립 공장에서 대만에서 위탁 생산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미국이나 다른 지역에 대비 1.3배에서 1.5배 비싼 가격에 그 차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미우나 고우나 현대기아가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자동차 생활을 영위를 해야 됩니다.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입사들이 가격 가지고 그들 마음대로 아마 가격 정책을 펼치게 될 겁니다. AS? 지금도 수입차 AS 별로 좋지 않다고 하는데 현대기아가 만약에 사라진다고 하면 그야말로 그들 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동차 복지, 대한민국에서 2000cc 이상, 3000cc 자동차를 중산층 가정에서도 뭐 부담 없이 삽니다. 이용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이렇게 자동차를 입맛대로 큰 차를 골라서 사용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만 가봐도요, 일본 사람들이 경차 좋아서 타는 거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이 경차를 사랑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 있으면 일본 사람들 100이면 100 수입차, 그것도 벤츠, BMW, 포르쉐 사고 싶어 합니다. 경차에 이를 갈고 있어요. 경차 타기 싫다라고 학을 뗍니다. 그런데 경차를 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경차는 차고지 증명제, 여기서 제외되거나 차고지를 증명해서 주차장 비용을 내더라도 많이 할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가정경제에서 경차를 빼면은 자동차를 이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2000cc 뭐 큰 차, 중형차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경제력은 우리보다 위인데 자동차 관련해서 이렇습니다. 일본에 자동차 회사가 없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자동차 복지 면에서는 더 앞서 있다. 이거는 지금 국내 현대기아차, 국산차가 나름 열심히 잘해왔고 시장을 소비자 위주로 그래도 잘 발전시켜 왔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조사가 잘못하면 혼내야죠. 소비자들이 엄중하게 질책을 해야 됩니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지만 조금 거기에 애정을 담으셨으면 합니다. 정말 현대기아 넘어지면 우리나라 답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독일은 벤츠, 자동차의 원조인 벤츠가 당장 사라져도요, 대체할 수 있는 브랜드가 많습니다. 벤츠, BMW 다 사라져도 폭스바겐 버티고 있습니다. 폭스바겐까지 넘어진다고 해도 관련된 부품 산업,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기술 산업들이 워낙 탄탄해서 아마 새로운 브랜드가 생겨서 그 빈 공백을 채울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말할 건 또 없습니다. 중국은 100개가 넘어요. 미국 당연히 뭐 몇 개 도산한다고 해도 영향 안 받습니다. 우리는 정말 살아는 판이라는 거, 현대기아가 성공을 해서 미래 모빌리티 그리고 미래 자동차 산업에 대한민국이 강국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강국으로 올라가서 막강한 힘을 휘두를 때 그때 뭉쳐서 집단 소송도 하고 또 시총이 크게 커지면 회사 보유금도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레몬폼 발족시켜가지고 뭐 결함이라든지 관련해서 소비자 불이익이 생기게 되면 우리도 몇십억, 몇백억 보상받을 수 있고 그 과징금 물리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파일을 키워서 거기에서 우리가 혜택을 얻는 그 규모의 경제, 소비자들도 규모의 경제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제조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조사가 일단 글로벌한 사이즈로 자본력을 키워야 그 제조사를 대상으로 우리가 집단 소송을 하게 되면 몇 천만 원 받을 거 몇 억 보상받을 수 있고 몇 억 받을 거 몇십억 받을 수 있고 그 단위도 올라가는 거예요. 헨젤과 그레텔처럼 키워서 우리가 제조사로 하여금 보상을 받더라도 좀 더 크게 받으려면 일단 커야 된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감싸고 돌면 안 되겠죠? 6.25 사상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장 싫어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제 자식이지만 제 가족이고 제 형제지만 전 한 번도 칭찬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걸 무슨 뭐 되게 쿨하고 정말 뭐랄까 정말 현명한 부모인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요 자식이나 가족의 가능성을 아예 뭉개버리는 겁니다. 자신감 없고 그리고 또 사회에 나가서 큰일을 할 수 없도록 왜 벼룩을 병 안에 놓으면은 몸의 100배 이상을 뛸 수 있는 점프의 능력이 그 벽 높이만큼 한정돼 버리잖아요. 그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칭찬할 거 칭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책하실 거는 또 엄중하게 질책을 하셔야 되겠지만 잘하는 부분은 구별해서 너 정말 잘하는구나. 역시 자랑스럽다. 너는 자랑스러운 내 자식이 맞구나. 이렇게 칭찬하실 건 하셔야 돼요. 물론 뭐 손흥민 선수 아버님처럼 아직은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 뭐 이렇게 겸손을 통해서 계속 노력하게끔 채찍질하는 거 그런 건 동의합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잘하는 부분까지 다 싸잡아서 네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거 별로 좋지 않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무한 경쟁 그리고 또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이제 자본주의 논리로 인해서 먹고 먹히는 피 터지는 경쟁이 시작될 겁니다. 특히 지금 같은 과도기에서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놈이 강하다 뭐 이런 얘기 하듯이 경쟁에서 끝까지 살아남고 그리고 계속 경쟁력 있는 상품을 통해서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브랜드를 각인시켜야 되는 정말 어려운 그렇지만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희가 국내 브랜드인 현대기아차 상품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들이 그 상품의 가치와 장점 그리고 단점 이런 것들을 몸소 체험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점 칭찬하고 개선해야 될 점은 빨리빨리 지적을 해서 그 피드백을 기반으로 해서 국민들도 지금 얼마 수도 되지 않는데 솔직히 우리나라가 국민 수가 그렇게 작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머릿수로 밀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소수민족 아닙니까? 뭉쳐야죠. 그리고 힘을 합쳐야 됩니다. 앞으로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산업 현장에서 애쓰시는 분들 좋은 차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시고 또
조립 라인에서 피땀 흘려서 또 성과를 내시는 분들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차가 나오면 잘 평가하고 올바로 그리고 또 상품성에 대해서 알리고 또 소비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국산품에 대한 애정을 갖고 좋은 거라더라도 그걸 기반으로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면 좀 더 국산차가 올바른 방향으로 탄탄하게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